자, 한국의 축구 국대 국가대표팀이 전 세계적인 개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 이 국대 대망신을 이 뉴스 브리핑에까지 이야기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월요일 날 제가 김성진 원장하고 녹화가 한 10시쯤 끝났는데 9시부터 한 축구를 안 봤습니다. 왜 안 봤냐? 저도 국민이고 또 이런 4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빅게임에 관심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지난 이 리우 이 월드컵에서 홍명보가 큰 소리 치더니만 그때 깨지는 꼬라지를 보고 이 북아프리카 팀한테 알제리입니까? 형편없이 깨져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 아닌 게임은 두 번 다시 안 봐야 되겠다라는 정신 건강을 위해서나 그런 생각을 해서 이번에도 사실은 저 끔찍한 경기를 어떻게 보는가 해서 안 보려고 그 시간에 녹화를 했습니다. 자, 집에 가니까 들었으니까 막 한 골을 먹어버리더만요. 페널티킥으로요. 그 이후에 한 2, 3분 보니 차는 모양이 동네 축구를 아직도 벗어나지 못해서 그냥 안 봤습니다. 캐놓고도 거기에 눈을 돌리지를 않았어요. 결국은 유효 슈팅을 하나도 날리지 못했다. 저 골대 안으로 공이 하나도 안 갔다는 겁니다. 월드컵에 32개 팀이 출전하는데 거기에 출전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아시아에서 4.5개 팀인가 가잖아요. 그런데 거기 간 나라가 세계 최강도 아니고 스웨덴입니다. 유럽의 최약체에 속하지요. 덩치는 크지만은 세기가 없어서 약한 나라지요. 스웨덴을 축구 강국이라고 누가 이야기를 합니까? 그 스웨덴한테 유효 슈팅을 한 번도 날리지 못했다. 정말 저도 이렇게 지는 꼬라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차라리 한 10골쯤 먹더라도 한 두세 골이라도 넣는 경기가 보기가 좋지요. 한국 축구는 어찌해서 2002년에 반짝하다가 다시 원래대로 동네 축구로 돌아갔느냐. 한국 사람이 손으로 하는 거는 잘해도 발로 하는 거는 좀 안 되는 거냐.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그날 세 사람이 졌다. 한국이 져서 개망신을 당하면서 졌고 스웨덴은 한국한테 1대0으로 이겼지만은 스웨덴이 한국한테 1대0으로 이긴 것도 개망신이고 그 경기를 밤새도록 지켜본 전 세계 시청자들도 솔직히 아주 진 사람 패배자들이다 라고 하는 외국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제가 이 이야기를 주로 시사를 이야기하는 뉴스 브리핑에서 하는 이유는 신태용이가 큰 소리를 엄청나게 쳤습니다. 트릭이 있다. 예? 그리고 비장에 성부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트릭은 절대로 공개할 수 없다면서 친선 경기를 하면서 비공개로도 했습니다. 살다 내 그런 꼴은 처음 보는데요. 요즘 전 세계의 축구의 국가대표 경기에서 숨겨진 트릭을 가지고 경기를 이긴다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이내 만화의 주인공인가 싶었어요. 오죽했으면 전임 감독을 하던 슈틸리케가 뭐라 했습니까? 3패는 확실하다. 지금 한 골을 넣을 건가 걱정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한국 다음 경기에는 세계 1위를 이긴 멕시코가 있고 그 다음에는 세계 1위 독일이 있습니다. 그 세계 1위를 이긴 나라와 세계 1위가 지금 차례대로 대기하고 있어요. 가덕이나 한국이 비기거나 기적같이 이겨볼 걸 기대할 수 있는 나라는 스웨덴밖에 없었는데 남은 경기 보지 마십시오. 저는 촛불 좋아하고 길거리 좋아하는 사람들 때문에 한 번쯤 이 꼴을 대서 세상 만사가 드라마처럼 판타지로 흘러가는 게 아니다. 월드컵은 하지만은 우리는 정말 김 빠지는 현실에 살고 있다라고 젊은 청춘들도 좀 느껴야 된다. 이 월드컵으로 그리 응원하면서 도피되는 게요. 이것도 마약입니다. 현실 도피예요. 2002년에 그렇게 월드컵을 했지만은 그 이후에 우리 정치나 삶이 나아졌어요. 팍팍한 현실로 잠깐 도피했다가 잊고 돌아왔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문재인이 지금 월드컵 경기를 관전하러 간다라는 겁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지난 2002년 한일 공동 월드컵 때 3, 4위전 하는 날 북한이 도발을 해서 연평해전에서 우리 장병들이 죽어갔는데 그 다음에 이슬 이 월드컵 결승전을 본다면서 일본으로 가버렸습니다. 24일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사이에 자정에 열리는 이 2차전 멕시코전을 보러 간다는 거예요. 러시아 로스토프 나도누 이름도 어려운 이 도시입니다. 여기서 열리는 2차전을 보러 간다는 거예요. 잘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서 오지게 한번 지는 꼴을 현장에서 봐라. 아마 좀 걱정이 될 거예요. 이제 애초에 가기로 해놓고 지금 러시아 방문해서 북한하고 가스관이니 이런 이야기들 이번에 하러 가지 않습니까? 내일부터 2박 3일간을 지금 가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신태용 이 국가대표 감독 24일 날 새벽에 문재인의 큰 실망을 안겨줄 이 신태용이 허당입니다. 허당 중에 저도 이런 허당은 처음 봤어요. 국가대표 감독을 예선하다가 계속 져서 슈틸리티가 바뀌었죠. 그래 게임 2개 비기고 한 골도 안 넣고 아마 겨우 월드컵 본선에 올라갔습니다. 가고 난 뒤에 사람들이 히딩크로 바꾸라 하는데 끝까지 딱 버티고 앉아가 월드컵 본선 감독을 수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차지를 했습니다. 월드컵이 가까워올수록 무조건 된다. 기적이 일어날 거다 하고 아주 뻥을 쳤습니다. 경기 때마다 아주 슈트발 살게 좋은 슈트에 이 넥타이 잘 매고 옷발 멋있기로 유명하지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트릭이니 뭐니 하는 말을 썼습니다. 저걸 깜짝 놀라게 할 트릭이 있다. 축구 팬들은 어디까지가 진짜고 저 뭔가 믿는 게 있으니 저러나 하고 긴가민가 싶었지만은 그래도 현재 실력으로 보면 형편없고 축구 실력은 한 20년 더 전으로 가버린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이 월드컵을 한국이 이제 나가기 시작하는 게 옛날에 나간 거 말고 86년에 월드컵에 나갔던 걸로 기억합니다. 당시에 아르헨티나, 뭐 이탈리아, 그리고 볼리비아하고 한조가 되어서 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도 그때 월드컵에 한국 선수들은 세계적 강호들과 싸우고 이러면서 골도 넣고 또 비기고 이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깡이라도 있었죠. 누구도 그 사람들 욕을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 축구가 요 근래 처음으로 월드컵에 나간 86년 그 뒤로 매년 나갔지요. 그때보다 발전했냐 후퇴했냐 물으면 제가 봤을 때 후퇴를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트릭 하는데 어제 일본 경기를 보니까 트릭도 없고 꼼수도 없이 그냥 열심히 뛰어서 그냥 실력으로 이기더만요. 정말 열심히 뜁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 선수들 보면 요 근래 한국 경기들이 처음에 한 15분간 바다닥 해사타가 공좀 갖고 놀다가 그 다음에 체력이 슬슬 떨어지면서 15분용이에요, 체력이. 그냥 방전이 빨리 돼. 오래된 전화기처럼요, 배터리가. 그 다음에는 수비로 전환해서 질질 몰리다가 그 다음에 뭐 전반 말이나 후반 초에 골 좀 먹고 그 다음에 막판 한 10분 바다닥 끓이다가 아쉽게 졌다 하는 공식을 그대로 답습을 했어요. 자, 김신욱인가 하는 키 큰 선수를 가지고 뭐 한 방 있다 했는데 아니 스웨덴 사람이 세계에서 키가 제일 큰 사람인데 덴마크 스웨덴이 그 사람 속에 한국 선수 키 큰 걸 갖다 놓고 그 머리에 맞추지도 못합니다. 그 일각에서 그래요. 최홍만이를 갖다 놓거나 서장훈이를 갖다 놔도 김신욱이하고 다를 게 없었는데 그게 니 트릭이었냐. 그나마 한국이 가진 세계적인 에이스라고 하는 유럽에서 실제 골을 많이 넣는 이 유럽의 이 최고의 리그에서 골을 많이 넣는 몸값이 몇백억이라는 손흥민을 갖다 놓고 손흥민을 쓰지를 못하고 그냥 손흥민이 아래 위로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수비까지 가담을 하다가
그냥 지쳐가지고 슈팅 한 번도 한국 최고의 세계적 스트라이커가 슈팅 한 번도 못한 겁니다. 손흥민이가 슈팅 한 번 못했으니 남은 슈팅들은 슛을 싼 게 아니라 그냥 골대 방향을 향해서 똥볼을 찬 거지요. 군대 축구를 해도 이것보다는 낫지 않았을까. 자, 그러면 한국 축구가 열악하다? 그럼 아이슬란드는 뭡니까? 예? 아이슬란드가 아르헨티나하고 1대1로 비기지 않았습니까? 그 아이슬란드는 뭐냐는 거예요. 거기엔 프로 축구 선수가 한 명도 없습니다. 노동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 대부분 보면 크게 전문직도 별로 없어요. 감독이 치과 의사고 뭐 골키퍼가 뭐 영화 이 조그맣게 만드는 상업적 영화 이 감독이고 그렇지. 나머지들 다 허접한 일에 살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축구를 해서 2, 3년 전에 유로컵에서 8강 안에 들어갔다가 그때도 난리가 났죠. 이번에는 월드컵 본선에 와서 첫 경기에서 우승 후보 메시의 아르헨티나와 1대1로 비겼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걸 볼 때 그야말로 아시아에서 동네 축구할 때나 통하는 키 좀 커서 헤딩으로 골 넣는 김신욱을 월드컵에 갖다 놓고 그걸 가지고 뭔가가 한 방이 있다, 트릭이다라고 했냐. 다 아는 거였는데. 근데 다 알지만 알았으면 그거는 하지 마라. 여기서는 안 통한다. 어디 마이너리그에서 쓰던 거를 메이저리그 와서 쓰냐. 말렸을 건데. 그걸 꽁꽁 숨겨놓고 했고 수비하다가 90분 내내 수비하다가 역습으로 해서 한 골 넣겠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원래부터 비기는 게 작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왜? 한 번이라도 비계가 오면 감독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고 했겠죠. 그런데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던 트릭이 뭐냐. 수백 가지 생각을 했죠. 사람들은. 트릭이 없는데 있다고 한 게 트릭이냐. 지금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뭔가 엄청난 뻥을 치고 그 직전에 열린 친선 경기는 이제 대표팀의 실력을 마지막으로 점검해 본다고 한 경기는 관중도 없이 했어요. 뭐 보러 올 사람도 없겠지만 어쨌거나 A매치를 관중도 없이 했다. 그래서 이 한국과 지금 스웨덴의 이 1차전은 이건 그냥 이기느냐 지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지는 사람은 끝난 거죠. 한국은 끝났습니다. 월드컵. 그래서 이런 속에서 뻥만 치다가 몇 달을 그냥 뻥의 실체는 한 개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 문재인이 제가 볼 때 2차전에 멕시코전을 보러 가는데 제가 문재인이 지금 대북 문제에 대해서 경제 문제에 대해서 하는 게 신태용이 비슷하다라는 생각이에요. 가장 눈에 보이는 거는 적폐청산 잡아넣는 겁니다. 그거야 검찰, 경찰 시켜서 집어넣으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거는 신태용이가 선수들 훈련할 때 세트피스 훈련한다고 그냥 골대 앞에 이 허수아비 세워놓고 선수 한 명이 차서 골대 안으로 집어넣고 대충 골키퍼는 그냥 들어간 척, 몸 던지는 척하고 하는 그거예요. 그거는 저거들끼리 하는 거니까 내부에서 하는 거니까 얼마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은 내부에서 하는 거는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문재인이 지금 북한 문제를 풀어가는 걸 보면 트릭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북한을 협상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미 훈련을 중단하고 종전선언을 해줘야 된다. 한 방이 있는 척 하고 있어요. 이 우매한 국민들은 1년 동안 쏟고도 아직까지 박수를 쳐서 대충 한마디로 신태용의 국대가 아시아의 만만한 나라 불러서 친선 경기에서 한 2대0 이긴 거를 환영하는 것처럼 국민들은 박수를 치고 자빠졌어요. 근데 신태용이가 월드컵 무대에서 트릭이고 나발이고 오직 실력 대 실력으로 붙은 상황이 실전이 벌어지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한마디로 골대에다가 골대 방향으로 맹세기 국가대표로 그래도 수억 수십억씩 손흥민은 수백억의 몸값인데
골대 안에다가 공을 하나 90분 동안 못 차 넣는다. 지금 문재인이 지금 대북 문제로 한 방이 있다 하지만은 과연 북한의 비핵화를 눈꼽만큼이라도 얻어내는 게 하나라도 나올 거냐. 지금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 돈을 얼마를 썼어요? 툭 하면 해외 전지 훈련이다. 툭 하면 외국 팀과 비슷한 월드컵에서 붙을 나라와 비슷한 나라들을 상대로 A매치를 한다. 그 돈 주고 부르는 겁니다. 월드컵 나가지 못한 나라들. 근데 시시한 나라들만 불렀지요. 안 질라고. 그래서 문재인이 저거가 제일 잘하는 게 지금 대북쇼를 하면서 신태용처럼 국민들 앞에 판문점 선언이니 미북 정상회담이니 종전선언이니 뭔가 한 방 있는 듯이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있으면 보따리 싸고 돌아올 국가대표 선수들처럼 문재인도 아무것도 없이 보따리를 쌀 거라는 거예요. 요 비슷한 팀이 하나 더 있죠. 트럼프 팀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신태용을 보면서 이 문재인이나 트럼프와 엄청나게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유럽 최약체 스웨덴이 32강에 들어서 월드컵에 나갔을 때 많은 사람이 조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웨덴 비슷하게 월드컵에 놀러 온 팀이 한국이다. 그래서 둘이 놀러 온 팀끼리는 지는 놈은 그야말로 최고의 찌질이가 되니까 여기서 지면 우리는 죽는다 생각을 했었겠지요. 그래서 스웨덴이 한국의 마지막 경기에 이 친선 경기에 월드컵 앞두고 현지에서는 스파이를 심었다는 거예요. 그건 뭔 말이냐? 엄청나게 부담을 느꼈다는 겁니다. 야, 한국팀 전력을 우리가 분석을 해야지. 자, 그래서 우리 팀의 이 트릭을 스웨덴이 스파이를 심어서 우리가 다 파악해두고 있다. 이렇게 블러핑, 허세를 떨었습니다. 한국은 가장 먼저 집에 갈 찌질이가 전력 노출을 막는다고 비공개로 A매치를 했어요. 이것도 코미디도 그런 코미디도 없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아무리 모질할 때도 친선 국가대표 경기를 월드컵을 앞두고 할 때 비공개로는 안 합니다. 유럽에서 해도요. 관중이 몇 명이 와도 공개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경기를 또 스파이를 넣어서 우리가 다 파악했다고 하는 스웨덴도 찌질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서로가 쪼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남의 스파이를 넣어서 그리 감추려고 하는 것을 알았으면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트릭을 스파이를 넣어서 파악했다고까지 했습니다. 자, 그런데 스웨덴이 이 스파이 논란을 오해라고 이제 말을 했다가 사과를 했지만은 일부는 스웨덴이 떠버린 대로 이 스웨덴 측 전력 분석 요원이 신태용의 트릭을 파악했을 거다 했지만은 실제로는 한국에서 팀은 웃었다는 겁니다. 축구협회하고. 너네가 우리를 어떻게 파악을 해? 진짜 파악을 했으면 한국의 이 전술에 큰 데미지가 올 수 있었겠죠. 그런데 스웨덴은 그냥 한국을 자극시켜 보려고 우리 너가 스파이 보내서 너네들 비공개로 하는 걸 전력을 다 파악했다. 이렇게 한번 찔러 본 겁니다. 그래가 한국은 그 다음에 얼마나 쇼를 했는 줄 알아요? 첫 경기가 벌어지는 경기장 주변에 한 20km 떨어진 숙소에 훈련장에 훈련하는 모습을 노출시키지 않는다고 훈련장을 관장하는 호텔에다가 이 훈련장을 전부 가렸습니다. 그 넓은 연습장을 전부 가렸어요. 사람 키높이 이상으로요. 요즘 같은 때 드론만 띄우면 다 보이는 세상에 그걸 또 가렸어요. 쌍앙명을 든 감시요원을 데리고 훈련장 주변, 저거 훈련장 주변을 수색을 하고 보안요원이 등장해서 뒤지고 이러면서 또 적어도 트릭이 있는 척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전을 보니 한국도 트릭이 없었고 스웨덴도 트릭이 없었어요. 스웨덴은 재수 좋게 그냥 이번에 도입된 비디오 판정 통해 가지고 옛날 같으면 그것도 페널티킥 못 넣었을 건데 재수가 좋아서 페널티킥으로 한 골 낸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찌질하기도 찌질한 한국과 스웨덴이 서로가 마치 대단한 기술이 있는 양 블러핑을 하고 허세를 떨면서 별짓을 다 하다가 막상 붙으니까 트릭은커녕 아무것도 없는 동네 축구, 침대 축구를 서로가 했다라는 겁니다. 자, 신태용이라는 사람이 낙천적인 성격으로 유명하고 뻥으로 유명하다는데, 자, 혹시나 이런 생각을 했겠죠. 이것들이 월드컵에 왔는데 죽도록 뛰어서 적어도 덕보고 군대 안 가고 하는 길을 택해 보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뭘 했을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도 안 한 권투 선수가 10대를 맞더라도 한 대만 때려서 KO 시키면 이길 방법도 있지 않겠나 하다가 끝나고 죽도록 맞고는 후회를 하듯이 비슷한 짓거리를 지금 이 국가대표가 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한 모든 것은 초반에 15분 골은 안 넣고 슈팅은 안 하고 공만 몰고 간 게 다고, 공을 주로 몰고 있었던 게 다고, 그 뒤부터는 아마 이제 찌질한 모습으로 그냥 할 일 없이 경기장만 뛰어다니고 끝났다라는 겁니다. 국가대표끼리 패스도 잘 못해서 패스하는 공을 길게 하니까 잡으려다가 다리가 삐고 이런 짓거리가 벌어졌어야 되겠느냐는 거죠. 그동안에 무슨 훈련을 했고 무슨 트릭이 있었고 어쩌다가 저런 사람들이 국가대표가 되었는가 하는 것까지도 지금 이 국민들에게 실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아무런 트릭도 없었고 아무런 훈련의 기술도 없었고 한마디로 유기적으로 체력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모양새도 없었다는 겁니다. 선수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체력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 한국 축구팀이나 그 감독이나 한국의 국민들이나 지금 문재인이나 비슷해요. 한국 국민들 한번 보세요. 어떻게 문재인이 경제를 살리고 북한과 비핵화 평화를 이루어내서 통일이 되겠지라고 낭만적으로 생각을 하고, 문재인이 마치 커다란 트릭이 기술이 한 방이 있듯이 기대하고 70%를 몰아줍니다. 지금 신태용의 기대를 가졌던 팬이나 거기에 뻥을 친 신태용이나 그리고 거기에 가서 맨날 인터뷰하면서 그들먹거리는 국가대표 선수들 꼬라지를 보면 문재인 정권이나 한국 국민들 관계하고 매우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일본 선수들 보면 그런 거 없어도요. 그냥 끝까지 전체가 하나의 덩어리처럼 움직이면서 콜롬비아라는 만만치 않은 남미의 강국을 꺾었습니다. 그 트릭도 필요 없고요. 체력은 기본이고 팀워크나 이런 거는 기본입니다. 근데 한국은 선수 개개인을 이렇게 보면 일본보다 나은데, 그런데 그들을 묶어놓으면 제대로 뛰지를 못합니다. 지금 한국 국민들이 개개인은 제가 매우 우월한 민족이라 봐요. 북한은 봐요. 독재를 해도 세계적으로 해버립니다. 학살을 해도 세계적으로 하고요. 그런 우월한 이런 국민들이 남북 간의 이짓거리를 하고 자빠졌고 매번 쏘으면서도 기대하면서 또 국민 전체로는 서로 간에 싸움질을 하고 패를 나누어서 전부 그냥 빠두리가 되고 이쪽 저쪽 하는 꼬라지를 보면 한국 축구가 안 되는 이유가 한국의 국민성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딩크 같이 외국인 데려와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 2, 3년 네 마음대로 해라 하기 전에는 한국 축구가 답이 없듯이 한국의 정치도 지금 신태용이 비슷한 문재인이 한 방에 있겠지. 인터뷰 잘합니다. 폼 잘 잡고요. 그럴싸해요. 한 방은 그냥 개망신으로 이제 돌아오듯이 아마 이제 공항에서 계란 몇 개 맞을 거예요. 남은 경기는 뻔하고 문재인 앞에 화끈하게 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신태용이나 문재인이나 비슷한데, 문재인이 그날 멕시코전을 바라보면서 내가 한국 국가대표 축구 감독 꼴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래요. 경제?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소득주도 성장론이니 주 52시간이 뻥만 치면서 위기가 아니다. 90% 이상 효과가 있었다 합니다. 이게 신태용이하고 뭐가 다르냐. 신태용이는 첫 경기를 앞두고 스웨덴 올인하고 멕시코하고 독일은 그 이후에 생각했다 했는데,
자, 올인한 게 이 모양입니다. 자, 이 정권 지금 대북에 올인해요. 경제는 그냥 버려두고 그래도 뻥을 치고 있는 게 소득주도 성장입니다. 이 안 된다는 건 드러났어요. 그런데도 최저임금이니 주 52시간이니 쇼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신태용처럼 개망신 당할 일만 남았다는